향이 그게 기가 막혀. 커피 내리는 수위. 뭘 해도 멋있구나. 그럼요. 여기 좋네요. 칭찬 많이 해주고. 아 그럼 우리가 뭐 김구라나 뭐 이런 사람이 아니잖아. 의상도 딱 맞는 거 같아. 카페랑요? 응. 오늘도 이게 만난다고 또 친해졌다고 커피를 또 시켰죠. 그러니까. 저는 그냥 봉지 커피 딱 해줄 줄 알았더니 드립 커피를 또 이렇게 해서 너무 좋아. 아유 봉지 커피랑은 안 어울리잖아. 상상을 해도 그래 제주도는. 근데 손놀림이 진짜 근데 제가 봤을 때 제주도 사람들이 뭘 해도 다 잘하는 것 같아요. 제주도 여자들이 그러지 네, 않을까? 생활력이 강하죠. 야, 야. 자 우리 뭐 커피로 짠? 짠아. 아, 네. 우리 썰푸는 하시대요. 네, 파이팅. 좋습니다. 오라방들. 이렇게 제가 오늘 커피를 마시면서 좀 맑은 정신으로 얘기하려고 커피를 딱 준비했어요. 그럼 오늘은 무슨 얘기야? 어떻게 보면 가깝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좀 멀기도 한 때 있었던 일인데 제주도 사람들은 이건 무조건 기억할 거야. 아 진짜? 1970년대 후반 탑동엔 개발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어요. 이제 덤프 트럭에 돌들 실러 와가면 못 실러 오게 우리 이 차에서 우리 여기서 죽겠다고. 거리에서 시위를 벌인 건 탑동 바다에서 물질하던 해녀들이야. 아니 해녀들이 왜 그런데 더 큰 문제가 발견이 됐어. 사업자가 매립 면허를 받은 시점이야. 시점? 시점. 그때 땅값이 막 올라가고 있을 때니까 너도 나도 매립을 하겠다고 했어요. 허가를 받은 날짜가 12월 24일이야. 이야. 새로운 법이 딱 시행되기 일주일 일주일 전이야. 전. 때는 2007년 9월. 추석을 앞두고 제주도가 발칵 뒤집혔어. 알 것 같지 않아? 2007년 2007년 9월? 9월. 2007년이면 뭐 뭐였지? 비가 오는 시즌이야. 비 장마. 태풍. 태풍. 그렇지. 그치 추석 전에 태풍이 꼭 와. 엄청난 태풍. 태풍, 날이. 날이 와. 어마어마했죠. 어마어마했죠. 사망 13명, 1,300억 피해. 유례 없는 대규모 피해. 정말 유례 없는. 그래. 내가 그때 비가 막 너무 많이 와서 내가 가지고 있던 조그마한 사무실이 있었는데 얘가 물에 잠겼을까 봐 너무 걱정이 돼서 차를 몰고 나갔다가 내 차가 잠겨버렸어. 아, 난 그렇게 제주도에 비가 순식간에 이렇게 막 범람하는 걸 처음 봤어. 아니 근데 나는 육지 사람으로서 제주도 하면은 태풍 그 한라산이 있으니까 물이 모아서 이렇게 내려온다. 근데 이게 현대사의 기록이 될 정도로 큰 일이야? 아니야. 이때 정말 컸어. 그래서 이 이후로 많은 제주도 사람들이 태풍 올 때 긴장을 되게 많이 하기 시작했는데 집중적으로 피해를 입은 곳은 하천 주변이었어. 제주 시가지를 관통하는 원도심을 보면 병문청도 있는데 거기가 차량이며 집이며 다 잠겨서 수해를 많이 입었어. 그렇지. 거기가 원래는 옛날에는 이렇게 개천이었는데 거기 이제 덮어서 주차장을 만들고 맞아. 옛날 제주를 모르는 사람은 그냥 거기에 하천이 있는 줄 모르는구나. 복개를 해놨으니까. 복개를 했으니까. 거기가 맞아. 이제 범람을 해서 자동차가 다 쓸려나가고. 맞아. 병문천은 90년대 복개공사가 이뤄진 곳이야. 하천 바닥을 콘크리트로 덮어서 그 위에 도로와 주차장을 만들었지. 근데 그 집중적으로 쏟아진 비가 말 그대로 물폭탄이 된 거야. 복개천 아래로 물이 다 들어가야 되는데 내려가야 되는데 다 안 콘크리트로 되고 덮어놨으니까. 넘치는 거야. 그렇지. 병문청을 복개하게 된 이유가 따로 있어. 바로 이곳 때문이야. 짠! 이렇게 보면 알겠어? 이거 뭐야? 어딘지 알겠어? 이거 어디지? 짠! 이거 제주도 바닷가. 이거 검은 몽돌이 있는 거 보니까 여기 어디서 봤는데 내도에 있는 그 뭐더라? 알작지.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씨 저 이제 아니면 병문천 얘기를 했기 때문에 병문천하고 연관이 있다라고 보고 끝으로 쭉 내려가면 여기 저쪽 그 어디지? 탑동 탑동? 바닷가. 아 제주 시내 이걸 저 보고? 이쪽에 탑동 아 이게 유추하는 거지. 유추한 유추. 거야? 와, 똑똑하다. 감사합니다. 맞아. 바로 탑동이야. 그렇지 그렇지. 저거. 저기가 옛날에 요거였다니. 여기. 나도 이거잖아. 사실 이 사진을 처음 보거든. 근데 영상을 딱 보자마자 뭔가 젊음이 막 느껴지지 않아? 그렇지. 그러니까 좀 젊은 사람들이 여름을 나기 위해서는 항상 탑동에서 돗자리를 깔고 그렇지. 맥주 한잔 하고 그래서 제주도민들한테 굉장히 친숙한 공간이야. 그리고 내 고향? 난 탑동에 살았었어. 오 진짜. 아, 어렸을 때 어렸을 때 탑동에 살았었어. 몇 살 때? 그때 탑동에 살다가 노영동으로 이사를 갔어. 아 원래는 탑동 쪽에 살다가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이요. 옛날에는 탑동 그 옆에 뭐 칠성로 지금 여기 칠성통 살았어. 칠성통. 칠성통에 살았어. 거기가 근데 제주도의 탑동이랑 가까워서 많이 놀러 다녔어. 제주도의 명동 같은 둘이 막 곳이었어. 얘기하니까 소외된다. 거기에 막 롤러스케이트장도 있었고 놀이기구도 놀라다. 있었고 근데 지금은 다 없어졌지. 그 옛날에 그 모습을 기억하는 사람들한테 저기는 추억이다. 그러니까 옛날에 저기가 그 이렇게 매립되기 전에도 그 바닷가에 여름철이 되거나 또는 이렇게 뭐 덥지 않은 뭐 이렇게 춥지 않은 날에는 그냥 젊은 청춘 남녀들이 그냥 자연스럽게 가는 곳, 뭐 데이트 장소. 아니 탑동. 지금 얘기가 막 이렇게 막 겉으로 막 이렇게 막 흘러가는 것 같아. 그럼 탑동이랑 병문천이랑 홍수랑 그게 무슨 상관이야? 선뜻 이해가 안 가지. 이 이야기의 시작은 35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돼. 해녀들이? 우리는 이 길내에 우린 다 죽겠다고 해서 우리 해녀들 그때 42명이 길에서만 이제 막 눕고 앞고 막 여기서만 이제 그때는 살고 그래도 이제 막 실러오면 이제 덤프 트럭에 돌들 실러 와가면 못 실러 오게 우리 이 차에서 이제 우리 여기서 죽겠다고 그 정도로 해도 거리에서 시위를 벌인 건 탑동 바다에서 물질하던 해녀들이야. 아니 해녀들이 왜 데모를 하지? 1970년대 후반 탑동엔 개발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어. 그러면서 엄청 많은 것들이 생겨났는데 바다를 매립해서 해안도로와 방파제까지 만들었어.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추가 매립이 이어져. 2차 매립은 면적이 5만 평. 5만 명. 축구장을 한 23개 정도 합친 만큼의 크기야. 이 매립을 막 밀어붙여 가니까 우리 그때는 우리 같은 해녀들은 어디가 어떻게 말해볼지도 없고 하고만 안 되면 그래도 해야만 된다고 하는 거라 경에서 그게 이제 시작을 하면서 그 안으로는 덤프 트럭이 수없이 몇 개인지 몰라 어느 오름 하나를 다 멜라다 다 놓은 거지. 삶이 터전을 매립하면 없어지는 거 아니야. 삶이 터전이 해녀들이 그 무렵에 좀 민주화가 되고 뭐 좀 이곳저곳에서 그런 서민들의 목청도 좀 이렇게 소리를 낼 수 있을 당시니까 반대를 해가지고 꽤 장기간 반대를 했어요. 깃발 들르고 머리띠 둘러그네 저 이 탑동으로 중앙로로 저 해태동산까지 거리 행진 허령하면 거리 행진 하시면 이젠 덕망창가 식어가는 그 대모는 사람 식어가는 사람을 이제 다 식어가고 이제 식어가면 어디가 푸냐면 동부경찰서에 가서 푸고 야, 하룻밤 잠자게 만들어 내어주지도 않고 울고불고 젖 먹는 애기들 더 내버려둔 가고 세상을 살아도 경찰서 무등에 경찰관이 절로 와가면 우리 무서워서 담미염에만 가고 사고 그런 데 가니까 눈물만 나고 막 울어지고 애기들 생각나지고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은 큰 소리만 치고 동부경찰서에 심어가니까 큰 소리만 치고 공사를 맡은 사업자 측은 매립으로 피해를 입게 된 해녀와 그다음에 횟집 상인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겠지. 그런데 매립 면허를 받기 위해서 사업자 측이 제출한 서류에는 이상한 점이 있어. 사업자 측이 제출한 서류에는 이상한 점이 있어. 어촌 계장과 해녀 회장 3명의 동의만 받은 거야. 3명? 3명. 뭐 마을 사람들 전체, 뭐 상인들 전체 뭐 이런 게 아니라
대표자 3명. 3명. 아, 그거 이상한데. 근데 보상에도 문제가 있었어. 해녀들하고 먼저 합의를 하고 그 다음에 상인들과 합의가 이루어졌는데 항의가 심했던 상인들에게는 해녀들보다 더 많은 돈의 보상금을 지급했던 거야. 근데 그 액수가 한 6배 정도? 그럼 해녀들은 엄청 억울하겠지. 억울하지. 그리고 아까 해녀들은 시위하는 정도 것이 아니라 그럼 상인들의 반대는 훨씬 더 셌기 때문에 그치. 보상금을 더 많이 줘서 이걸 빨리 해결하기 위한. 아니 그래도 공평해야지. 같이 피해를 봤는데. 그런데 더 큰 문제가 발견이 됐어. 바로 사업자가 매립 면허를 받은 시점이야. 시점. 시점. 왜냐면 그 매립하려면 허가를 받아야 되니까. 맞지? 면허도 있어야 되고. 근데 매립하는 목적은 상업용지로 쓰겠다는 거. 저는 그런 일이 거의 없었다가 이게 80년대 들어와서 막 이제 그런 일이 벌어졌거든요. 그 매립을 하고 나면 소유한 사람 땅이 돼버리잖아요. 그때 땅값이 막 올라가고 있을 때니까 너도 나도 매립을 하겠다고 했어요. 내가 생각을 해보니까 왜 그때가 건설 붐에다가 우리 제주뿐만이 아니고 서해안도 막 매립한다고 하고 그때 대대적으로 홍보했거든. 국가의 영토를 늘리는 작업이잖아. 바다를 메워 육지로 만드는 간척 사업으로 우리나라의 지도가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진행 중인 간척 공사는 27군데로. 그런데 난 이런 걸 생각도 안 해봤는데 아니 이건 대규모 토목공사니까 나는 나라에서 다 하는 줄 알았어. 그럼 새로 생긴 땅은 나라 땅이고 그렇지. 그걸 시민들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분양을 하거나 이러는 건 줄 알았는데 이걸 개인이 한 거네. 맞아. 지금까지 20년간 바다를 메워 얻은 땅은 533평방킬로미터이며 91년 이후에는 서울 면적의 7배나 바다를 육지로 바꿔놓게 됩니다. 건설부가 나서서 그 매립을 이제 좀 제한해야 되겠다. 이건 누구나 갖고 있는 공유 수면인데 그걸 사적인 소유로 만들어버리는 결과를 가져오니까 이제 막자 매립법을 개정안을 법률로 내놓고 그게 그 해 말에 통과가 됐어요. (1986년이에요) 그 비슷한 시기에 허가가 나버린 거예요. 아까 교수님 얘기가 일단 소유 얘기가 한번 나왔고 소유 얘기가 나왔고 그러니까 그 매립을 사람들이 너무 많이 신청을 하니까 이제 막으려고 법안을 통과시키는데 그 바로 전에 여기서 허가가 났다. 맞아. 오, 딱 타이밍이 그게 나오네. 무분별한 개발을 막기 위해서 허가 기준을 강화를 시킨 거지. 개정된 공유수면 매립법은 1986년 12월 31일부터 적용이 돼. 그리고 탑동 매립 사업 허가는 허가를 받은 날짜가 12월 24일이야. 12월 24일이야. 이야. 새로운 법이 딱 시행되기 일주일 전. 이거는 뭐가 있나? 이 뿌린내가 막 풍기는 거지. 일주일 전에 이렇게 했다는 거. 정경유착. 어. 우리가 많이 아는. 맞아. 사람들도 그렇게 바로 딱 느껴질 비리육이 불거지면서 제주대학교 학생들과 시민사회단체들이 그렇지. 해녀들과 함께 반대 운동을 함께 나섰어요. 20대 초반이었죠. 셋넷. 아직도 그 상징적인 장면들은 아직도 잊어버릴 수가 없죠. 인허가 과정이 상당히 좀 납득하기 어려운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겠다. 같이 이렇게 투쟁하자라는 분위기가 상당히 그 당시에 공감이 됐었던. 이 사업주들이 권력을 이용해서 건설부 사람들을 동원해 가지고 이 매립 면허를 일찍 따버려 가지고 자기네가 그 일주일 후부터 나왔으면 거의 이익이 안 생길 거를 엄청난 이익을 갖게 만든 거예요. 점점 이것 때문에 싸움이 커지기 시작을 했어요. 이게 88년 4월, 5월, 6월에 시작이 돼서 이제 일이 커졌는데 그래서 탑동바다의 주인은 해녀와 지역 주민이 아니라 제주도민 전체라는 인식이 퍼진 거야. 그렇지. 반대 운동 측은 건설부와 사업자가 공유수면 매립법을 위반을 했잖아. 그래서 검찰에 고발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어.
그 시절이라 더 그 시절 더더욱 그런 거지. 쉽지 않았지. 탑동 매립을 둘러싼 특혜 의혹은 국정감사에서도 화제가 됐었어. 네, 도지사하고 그다음 시장하고 한테 이제 말하자면 그 잘못한 거에 대해서 검찰에 고발하고요. 그랬더니 도지사가 나서서 이거는 내가 문제가 아니고 상부에서 한 일이다라고 폭로를 했어요. 그러면서 난리가 난 거죠. 알고 보니까 이 도지사는 오히려 안 해주려고 그러는데 청와대에 있는 경제담당 수석이 나서가지고 압력을 가하고 그때 건설부 장관이 그걸 막 밀어붙이고 있었던 거지. 그 건설부 장관은 공유수면 매립법을 통과시키는 걸 한쪽에 하면서 이걸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 제주도지사는 정작 이걸 반대하고 있었는데 훨씬 더 강한 힘 위에 작용하는 위에서 찍어두는 힘이 거지. 이 탑동이 작은 섬 제주도의 그 매립을 위에서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법이 시행되기 일주일 전에 오케이를 딱 도장을 찍었다는 것은 이건 정말 그리고 나서 이제 또 뭔가 또 움직임이 있지 않았을까? 논란과 공방이 오가는 사이에 공사는 계속 진행이 됐어. 진행돼 버려. 계속 진행이 됐어. 매립 반대 운동은 개발로 발생하는 이익을 주민과 지역에게 환원하는 요구로 그렇지. 바꾸게 돼. 결국에는 근데 그 결과가 나온 게 제주시 병문천 복개와 해녀 자녀들을 장학금을 지급한다. 덮인 게 5만 평입니다. 거기에 2만 5천 평을 상호비용지로 해서 팔았던 거거든요. 그 팔려고 2만 5천 평을 내놓은 것 중에 3분의 1은 시민들의 공원으로 바꿔라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그 사람들은 절대로 그건 못한다. 그러니까 대신에 공사를 해주겠다. 탑동 앞바다에서부터 서문통으로 쭉 빠지는 도로를 놔주겠다. 그래서 복개라는 말이 나왔고, 아니 공유수면을 같이 시민들이 아니 도민들이 같이 나눠야 되는데 그거 대신 하천을 복개해줘? 그게 무슨 관계가 있다고? 사업자는 탑동바다를 매립하는 대가로 인근 하천을 복개하고 해녀 자녀들에겐 대학교까지 장학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속을 했어. 수입은 없고 실적 올릴 것도 없고 해서 도청에 가니까 뭐라고 하냐면은 도청에서 하는 말이 자식들 공부 시키는데 장학금이라도 보태드립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라. 그건 당연하지. 왜냐면은 해녀분들이 열심히 물질하는 이유가 자녀들 대학 학비 보내야지. 되려고 그러는 거잖아. 그럼 이제 그 조건을 받아들이고 어쨌든 공사는 진행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 맞아. 그런데 장학금 기탁은 없었던 말이 돼버렸어. 해준다고 해놓고. 또 공수표를 날 거야. 이야. 20억 원의 장학금 기탁이 현재 30년이 지나도록 이행되지 않았어. 아직도? 그래서 법정 공방을 갖지만 또 흐지부지 되고 말았어. 그러면 그 얘기를 그 당시 건설회사의 그런 약속을 믿고 탑동의 매립을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던 해녀들은 결국엔 나중에는 그 약속도 듣지 못하고 바다도 병문천을 복귀하고 아니 보상금도 제일 적게 받고 장학금 주겠다고 했는데 그것도 아직도 해결이 안 돼. 완전 그러니까 도민을 무시한 거 플러스 해녀를 무시한 처사구만 이것은 완전. 그거 해봐야 돈 몇 푼 아니지 않아. 건건한 그것도 이제 도에서는 말하기 좋다고 자식들 장학금이라도 이제 허여두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해봐도 그 말도 우리는 못 믿어서 이제 아는 거지 이제. 근데 정말 화가 나는 일인데 문제는 또 있었어. 바로 병문천 복개 사업이었어. 사회 환원을 한다고 했던 건설 회사가 제대로 했겠어? 복개도 그렇고 도로도 그렇고 엉망으로 해놓은 거야. 탑동에서 태풍이 불었을 때 그렇게 큰 범람을 하게 된 거야. 그리고 이 탑동이 물이 그렇게 흘러내려서 모아지기도 하지만 거기에 이렇게 해안도로를 만들면서 방파제를 만들었잖아. 여기에 파도가 넘어와요. 그럼 물이 역류하면서 더더욱 더 큰 홍수가 날 수가 있고. 그래서 이 태풍이 오거나 파도가 셀 때는 거기 또 차가 못 다녀. 맞아. 너무 위험하니까. 그럼 우리도 그냥 당연히 파도가 세서 그런가 생각만 했더니
이게 아예 설계부터 그러면 설계가 잘못돼 있는 잘못된 거야. 시공이기 때문에 이런 부작용들이 있었다. 그 지금도 안 고쳐지고 아무것도 너무 커. 그 넓이가 어마어마해. 그래서 축구장 23개의 넓이니까. 그 무서운 건 태풍이 그렇게 오고 나서 지나가잖아. 도로 위에 이만한 돌들이 막 있어. 그럼 이 돌이 같이 넘어왔다. 그러니까 차를 못 부딪히면서. 지나가. 그렇지. 그러니까 30년 전에 잘못된 선택이 아직까지도 그 피해를 계속해서 보고 있다는 거예요. 무분별하게 이제 그 조간대가 매립이 되면서 하나의 어떤 자연의 물길을 이제 거스르는 행위가 이제 그렇게 지금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거거든요. 매립을 하더라도 결국에는 이제 큰 태풍이 오거나 파도가 쳤을 경우에는 그걸 자연의 어떤 그런 큰 힘을 막을 수는 없는 현상들이 지금 합동에서는 자연스럽게 매 해마다 나타나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이게 30년 내내 이러고 있다는 거 아니야. 저기 저 호텔 지하. 주차장. 여기 물이 다 모이는 거거든. 난 아까 그 마지막 그 왜 호텔 거기가 주차장인데 아까 병문천에서 물이 넘쳐서 흘러 탑동 방파제 바로 옆에 있는 호텔이 저기가. 지하 주차장이 다 물이 그냥. 아니 이 어마어마한 30년 동안의 이 피해를 다 어떻게 보상을 할 거냐고. 그때 그 건설부 장관을 찾아내야지. 피해 보상해라. 그때 건설회사하고 거기 좀 찾아가 직접 가가지고 내가 얘기 좀 해봐줘. 아까 나 꽤 무서워할 텐데 내가 가면. 그래서 이 얘기를 시작한 거지. 시작하게 된 거야. 탑동 매립으로 환경 변화를 피부로 느낀 건 역시 해녀들이었어. 그렇지. 왜냐면 바다가 사라졌으니까. 물이 파도가 좀 미신 날은 싹 들어오고 싹 나갈 때는 먹돌에서 부딪히면서 웅긋은 소리가 나났다고 그때는. 소라가 눈으로 다 보이는 거라. 우미 그런 것이 꽉 차니까 그걸로만 해도 먹어 살 수가 있었던 자원이 아주 풍부한데 여기 먹돌에서 자연적으로 꽉 차는 거야. 며칠만 물에 안 들었다가 들어가면 그냥 해섬 소라가 두망실석 해서 우리는 저 날르고 이제 우리는 그렇게 하면서 그 물질해서 돈 벌어서 자식들 공부시키고 했는데 그게 어느 날 하루에 다 이렇게 돼버렸어. 지금에는 냄새가 나서 살 수가 없어. 바다에 가면 소라 하나가 없어. 여기는 이 앞바다가 다 썩었어. 어떤 땐 맞바람이나 분 날은 땅물이 휘어 나오는데도 냄새가 팍팍 나는 거야. 가까운 바다에서 작업을 할 수 없게 된 해녀들은 멀리 육지 바다로 원정을 다니면서까지 해야 됐어. 없어졌어. 나 그런 얘기는 또 처음 들어보네. 아니 물질을 원정을 다녀? 그러니까 여기 아까 탑동에 자기가 물질하던 곳이 없어진 없어지니까. 분들은 이 제주도가 또 마을마다 자기네 그 바다가 맞아, 경계가 맞아. 있어요. 우리 바다가 없어졌으니까 다른 마을로 못 가니까 육지로 가는 거지. 아, 그럴 수밖에 없었던 그러니까 상황. 그 탑동 매립으로 인해서 터전을 뺏긴 분들이 해녀들, 어쩔 수 없이 배운 게 그건데. 그렇지. 그렇게 잊혀질 것 같았던 탑동의 이야기가 몇 년 전부터 갑자기 다시 등장하기 시작했어. 아니 왜? 무슨 일이 있었는데? 제주특별자치도가 계획하고 있는 제주 신항만 개발은 오는 2030년까지 제주시 탑동 앞바다 129만 제곱미터를 매립한다는 구상입니다. 국내 여객부두 9개 선석과 크루즈부두 4개 선석을 만들고 매립 면적의 30%의 상업시설이 들어섭니다. 관광지 제주의 관광 잠재력을 배가시키고 기양 크루즈 수요 급증에 대비한 동북아의 고품격 친환경 크루즈 모항을 육성을 목적으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고, 옛날에 먹돌이 쫙 깔려있던 그 탑동 앞바다가 사라지고 지금은 상업지구가 돼 있잖아요. 근데 이것도 얼마 안 갈 거예요. 지금 제주도는 거기 제주 신항을 개발하겠다고 계획을 짜놨죠. 우리들은 주목해서 보고 그게 꼭 필요한 거냐 하는 걸 따지는 단계부터 시민들이 눈을 부릅뜨고 지켜봐야 될 겁니다. 정부와 제주도가 제주도 신항 개발을 추진 중인데 그 장소가 바로 탑동이야. 왜냐면 여기 항구니까 거기가 또. 한 번 했던 데니까 다시 거기를 하자. 또 신항 개발을 한다. 공개된 계획에는 대규모 매립이 포함돼 있어. 아하. 지금도 이렇게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이렇게 많은 피해자를 낳은 사업인데 불구하고 30년이 지난 지금
거기 근처를 또 매립하게. 관광객이 많이 왔다고 치자. 그럼 우리한테도 돌아오는 혜택이 있을런지 없을런지 모르지만 지금까지는 혜택 본 게 하나도 없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우리 제주도는 제주도다운 것이 지금 남아있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하도 개발해가지고 빌딩들만 올라가니까 제주도인지 어딘지 모르잖아요 지금. 조금 서글픈 것은 제주다운 모습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이제 가정인데 지금 그 당시 이제 매립이 되지 않았고 그대로 남아 있었다면은 굉장히 많은 관광객들이 찾는 이제 경관 포인트 중에 하나일 거고, 지금처럼 이제 원도심이 이제 노후화되거나 공동화 현상으로 낙후되는 일이 이제 없지 않았을까라는 좀 그런 상상도 해보거든요. 그 탑동 같은 경우는 황금알을 낳았던 거의의 배를 갈라버렸던 상당히 큰 그 학습 비용을 치르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입니다. 이렇게 그 바닷가에 저런 돌들만 있는데도 방파제도 지금 해내지 못한 일들을 얘네는 해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월파가 안 됐다. 월파가 안 됐다는 거예요. 저게 다 막아줬으니까. 나는 제주도가 있는 그대로 좀 보존이 좀 잘 됐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우도도 그 하얀 색깔 모래 맞아 그거. 최근에 안 가봤지? 안 가봤어. 왜? 모래가 없어. 왜? 나 거기서 해수욕 한 적 있어. 하얀데. 하얀 모래. 우도 땅콩 막걸리 먹으면서. 그렇지. 우도 땅콩. 그거 진짜 맛있거든. 그래서 난 노영 살았을 때도 나는 여기가 그냥 다 그냥 논두렁이었는데 지금 이렇게 다 지금은 바뀌어 전부 다 있잖아. 아파트. 그때 내가 집을 팔고 그러니까. 우리 엄마가 집을 안 팔았어야 되는데 그때 팔아버렸구나. 팔고 서울. 아, 그럼 놔두지 그냥. 그때 갖고 있었으면 부자지. 그러니까 부자 됐지 지금. 나 완전 부자 부자면 지금 막 몇십 부자 됐을 텐데. 이게 중심은 이런 거야. 이런 얘기를. 건설업자나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업자들은 계속해서 건설 경기를 북돋아야 돼. 북돋아야 그렇지. 그런데 그 혜택이 도민들이나 이 서민들한테 혜택이 가느냐? 절대 아니야. 그래서 지금 내 친척분들만 봐도 이슈가 돼서 동네가 핫해지면 땅값이 오르잖아. 근데 사실은 다들 농사에서 하시다 보니까 그걸 좋아하지 않아. 그렇지. 전혀 좋아하지 않아. 땅값이 오르는 건 본인들한테 뭐 우리는 계속 와닿지 살 않아. 때니까. 그러니까 홍수가 난 피해는 서민들이 다 본다는 거야. 그때 돈 벌었던 사람들은 거기다 차 세우지도 않아. 개발로 인해서 부작용을 겪어봤기 때문에 내 고향 제주도 사람들 모두 고민하고 있다고 들었어. 아니 이게 워낙 오랜 세월이 지나서 이제는 뭐 어떻게 할 수는 없겠지만, 야 나는 그 공소시효 이런 것 때문에 이 잘못된 사업의 주체였던 건설회사, 그 당시에 건설부 장관 이런 사람들 이거 다 피해 복구하고 정상적으로 다시 이거 피해 복구할 때까지 난 저거 정말 재산 몰수하고. 그러니까 해녀분들한테는 단결된 힘이 없다는 걸 아는 거야. 안 거지. 자, 한 40명 머리 들고 막 이래 하다가 끝날 거 돈 몇 알아. 푼 주면 끝나. 근데 상인들은 막 똘똘 뭉쳐가지고 또 뭐 으쌰으쌰하고 막 시끄러워지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돈으로 또 막 그렇지. 맞아. 그래서 평생 물질한 80대 해녀는 먹돌이 가득했던 탑동바다를 아직도 그리워하고 계셔. 보상받은 건 아무것도 없고. 아름다운 이 섬을, 우리 제주도는 우리 아름다운 이 섬을 잘 보존해서 해야지. 그렇게 와서 좋은 호텔 짓고 이런 거 다 했다고 우리 살아가는 데는 아무 도움도 없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끝까지 보존해야지 이게. 그러니까 우리 육지에서 이 제주도가 세계 10대 관광지예요. 맞아. 유네스코가 선정한 세계 10대 관광지 중에 하나야. 자연 경관이 그만큼 좋고 자연 그대로를 유지할 의무가 있는 거야. 나는 그래야 된다고 생각해. 서해안 막 이렇게 해가지고 갯벌 다 막고 그러잖아. 철새들 하나도 안 와. 갯벌 다 버려. 자연 경관 다 버려. 거기에서 이 갯벌에서 뭐 낙지잡이하고 뭐 이런 사람들 다 삶의 터전이 없어져. 결국 후손들한테 물려주는 것은 아주 엉망이 된 자연하고 농촌을 바닷가를 다 떠나게 만들어. 그렇지. 다 짐 싸가지고 서울로 가게 만든다. 난 제주도에 뭐가 더 안 생겼으면 좋겠어. 그러면 오늘 우리가 여기서 셋이서 서약서를 쓰자. 띠에서 맨 앞에 우리 세 명이 나가기로. 종이 좀 갖고 와 혈서를 쓸 거야. 네가 앞에 나가서
근데 아마 나는 세월이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도민들이 원치 않고 반대한다면 옛날보다 훨씬 더 많은 힘을 우리 시민들이 갖고 있기 때문에 쉽지 않을 것이다. 반대할 그러니까 사람이 많다. 나는 아까 그 해녀 어르신이 그분이 하신 말씀이 크게 전곡을 찔른 거야. 그걸 빨리빨리 사람들이 깨달아야 돼. 그리고 그런 것들은 다른 사람들이 자손들이 결정하도록 좀 내버려 두자고. 맞아. 그리고 오늘 방송을 보신 분들도 그냥 탑동만 생각하고 있었고 이게 그냥 탑동은 원래 있었던 곳이라고 생각했지만 그 뒤에는 이렇게 안 좋은 역사가 있었고 그것 때문에 병문천이 범람하는 걸 우리가 다시 한번 또 깨우치고 알아야 되는 거죠. 나도 탑동이 전에 바다 이렇게 돼 있었던 거를 처음 알게 됐었을 때 너무 놀랬어. 왜냐면 나도 어렸을 때 그냥 재밌게 놀던 곳으로만 기억이 돼 있었는데 아 이런 역사가 있었구나라는 거를 알게 되니까. 자, 제주 도민 여러분, 제주를 바다를 메꾸고 개발하는 거에 적극적으로 좀 여러분들이 나서서 육지에 있는 많은 분들이 여러분들에게 응원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힘내십시오. 화이팅! 화이팅! 오늘의 얘기는 여기까지야. 오늘의 얘기는 여기까지야. 좀 더 해주지. 아니 근데 난 처음에 내가 무슨 얘기를 하는 건가? 병문천, 태풍, 홍수. 그런데 점점 얘기. 말 잘한다. 그러니까. 되게 이렇게 호기심 생기고 나도 막 이렇게 귀가 쫑긋해가지고 시간이 왜 이렇게 빨리 가는지 몰라 또. 시간 진짜 빨리 가는 거. 그러니까. 아니 더더군다나 본인들이 거기서 뛰어놀았던 직접 살았던 사람들이라서 맞아. 이 증언들이 생생한 것 같아요. 처음에는 내가 말귀를 못 알아듣다가 좀 답답했지요. 근데 아까 인터뷰 볼 때도 좀 못 알아듣는 말들 많지 않았어? 그리고 사투리가 좀 세셔가지고. 사투리가 근데 되게 그 정도 센 뭔지는 알겠어. 근데 정확한 부사나 이런 건 몰라. 그렇지. 그래서 중간중간에 말해줄까 하다가 좀 끊길까 봐 그냥 그래도 아까 해녀 삼촌은 그래도 누가 봐도 알아들 수 있게 나름대로 되게 표준어로 많이 무슨 말 하는지는 알겠어. 요즘 많이 섞어서 얘기해 주신 거지 정말 100%라면 우리 못 알아듣지. 어디 뭐 대학교를 다녔겠어, 대학원을 다녔겠어, 박사학위가 있어. 아니거든. 근데 제주를 정말 사랑하고 좋아하는 마음이 있는 거. 그렇지. 그게 진심이야. 이게 정답이라면. 진짜 안 됐으면 좋겠어. 자, 그럼 우리가 그렇게 결의를 맺으면서 손을 모으고 그러고 끝내자. 더 이상의 개발은 아름다운 제주를 위하여! 위하여! 산천단 인근에 있는 도로 표지석이 이상하다는 거야. 박정희요? 516으로요. 붉은 글씨. 저 시뻘겋게. 어이구야. 제 잘하고. 유신. 자, 이 516 도로를 쓴 사람은 바로 박정희 대통령이야. 혁신적인 변화가 생기려면 가장 필요한 건 뭐다? 도로다. 상수도 공사가 완공되어 주민들을 즐겁게 국가적 인상은 이제 수정될 때가 왔습니다. 제주 서귀포 사이 횡단도로 포장공사 기공식. 박재 대통령 한번 516도로 가보고 싶다. 면이 거칠니까 표장면은 왜 이렇게 거칠지 하니까 경찰들이 사이카다고 뭐 그냥 현장 오고 대통령이라는 그 직책이 참 무섭구나. 시인의 물 흘러서 가면 넓은 바닷물이 되듯이 세월이 흘러 익어간 사람